이번 영상에서는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체적으로 구역 분석을 하고 매수해야 될 단지를 찍어줄게. 우선 목동은 최근에 목동 1단지부터 3단지까지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결정, 경관심의안 수정 과결이 되면서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전체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 지금 목동 14개 단지가 현재 26,629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재건축 후에는 53,000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될 거야. 그럼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거냐면은 잠실에 있는 엘리트 레파, S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파크리오, 이 엘리트 레파가 25,000세대거든. 그거보다 2배가 넘지.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 목동의 입지적인 가치는 이 서남권의 어떤 교육 중심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이슈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목동 단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을 하고 투자처로 염두에 둬야 돼. 먼저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세부 추진 계획은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으로 나뉘는데 1단지, 2단지, 5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3단지, 14단지는 신탁 방식이야. 그리고 3단지,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12단지 여기가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신탁 방식으로 진행한 단지 중에서 1단지는 우리자산 신탁, 2단지와 5단지가 하나자산 신탁, 9단지, 11단지 한국자산 신탁, 10단지 한국토지 신탁, 그리고 13단지가 대신자산 신탁, 14단지가 KB 부동산 신탁으로 진행이 될 거야. 목동은 조합 설립이 되면 조합은 지위양도가 금지가 되는데 신탁 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조합 설립하고 똑같은 효과를 위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동에서 조합 설립 전에 거래 가능한 단지는 1, 2, 3, 4, 7, 8, 11, 12단지야. 그 이외의 지역은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 매물만 매수가 가능해. 목동 1단지부터 7단지까지는 목동에 해당하고 8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신정동으로 들어갈 건데 우선 재건축 현황을 보면 진행 상황이 목동 1단지, 2단지,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자로 25년 12월 4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어. 그리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5년 12월 18일부터 동의서 진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도 25년 12월 22일부터 동의서 진구하고 있어. 그리고 목동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은 12월 4일자로 된과 동시에 구성 승인이 됐거든. 추진위 구성 승인이 그때 시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목동 4단지 같은 경우는 추진위 구성 승인이 25년 11월 14일자로 진행이 됐고, 설계자 선정은 25년 12월 4일자로 진행이 됐어. 그리고 5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진행이 됐고, 6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됐고, 그리고 설계자 선정이 25년 8월 30일자로 됐고 26년 1월에 입찰 개시를 할 거야.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25년 9월 4일자로 지정이 됐고 지금 현재 동의서 진구 중인데 조합 설립 예상은 26년 6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어. 목동 8단지는 조합 추진이 구성 승인 중, 그리고 9단지 10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됐으니까 조합은 지휘양도가 안 되겠지. 그리고 11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단계, 26년 1월로 시행자 지정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 추진이 구성 승인 단계, 13단지, 14단지도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가 됐어. 먼저 목동 1단지를 보면 이 목원초등학교 바로 앞에 9호선 신목동역이 있어. 도보거리지. 목동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월천초, 월천중 인접이고 목동 앞단지 학원가가 이용이 편리해. 이쪽이 이제 학원가거든. 이쪽이 때가 25년 12월 4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25년 12월 18일자로 동의서 진구 중이야. 이쪽은 단점은 뭐냐면은 열병합 발전소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시설적으로는 열병합 발전소를 선호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고,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 종상향이 핵심인데,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기부 체납으로 상한 용적률 250%에다가 최종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을 해서 300%를 적용을 받았거든. 그래서 300% 이하 건축인 최고 49층으로 증축이 될 거야. 기존에 1882세대에서 3500세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추정 비례율은 101.3%야. 그리고 이제 목동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저층부고 이렇게 중층부하고 저층부가 혼재되어 있지. 이렇게 보면 목동 2단지는 25년 12월 4일자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동의서 진구는 25년 12월 22일자부터 시작이 됐어. 그리고 기준 용적률은 125%고 대지 지분이 넓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우수해.
기존 1640세대에서 3389세대로 증축을 할 거고 추정 비례율은 100.8%. 이 목동이 이 추정 비례율이 거의 대부분 비슷해. 그리고 이제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이거 목동 3단지는 서울 영도초등학교 초품화지, 그리고 중학교는 신목중학교가 배정이 될 거야. 기존 1588세대에서 3317세대로 증축이 될 거고 추정 비례율은 101.13% 산출되고, 그리고 이제 목동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소형 단지인데 핵심은 그 경인고속도로 지하가 진행이 되게 되면 단지 가치는 좀 달라질 거야. 그 부분이 핵심이야. 그 추정 비례율은 101.15%고 1382세대에서 2436세대가 공급이 될 거야. 그리고 이쪽이 목동 5단지인데 사업성이 아주 우수하지. 면적이 넓고 목동 5단지는 1848가구에서 3832가구가 공급이 될 거고 세대수가 2배 이상 증가를 해. 분양주택이 3268가구인데 중대형이 1194세대, 그리고 기존 세대 중에 85제곱 초과가 1368가구거든. 이제 그 중에서 30평 45세대를 제외하면 중대형은 기존에 35평 이상이어야 되고 공시가격이 낮은 저층은 피해야지만 중대형을 받게 될 거야. 조합원 분양가는 파사타입 기준으로 17억 정도 할 거고 124타입이 23억 정도 할 거야.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파사타입이 19억 예상하고 있어. 이쪽은 추정 종전 자산가액이 간평액이지. 기존이 27평이 18억 2천, 그리고 35평이 22억 6천으로 나와. 비례율은 100.42%. 이쪽은 주목해야 될 게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사업성이 양호하거든. 그러니까 대장단지로 부각될 거야. 5단지는. 목동 전체에서 내가 자기 자본이 충분하다 그러면 무조건 5단지 사야 돼. 그리고 6단지는 목동 재건축 중에 속도가 가장 빠르지. 이쪽은 조합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 매물만 매수가 가능해. 6단지가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데 그 이유는 추진이 설립 과정을 건너뛰고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을 했거든. 그래서 사업 속도가 빨리 진행을 했어. 조합 직접 설립 제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는데 공공의 관여를 받는 단점이 존재해. 이 부분은. 그리고 오목교육 쪽에 인근에 있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단지지. 목동 7단지야. 목동 7단지는 단지 규모하고 용적률이 우수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상황인 거고 중대형 평형이 없어 이쪽은. 그리고 오목교육하고 목동역이 인접해 있고 이쪽은 이제 학군지로는 모군초하고 모군중이 배정이 돼. 선호지지. 모군초하고 모군중 배정을 받을 거야. 기존 2550세대에서 4100여 가구로 증축이 될 거고 그 중에서 1049세대가 일반 분양이 될 건데 사업성이 상당히 좋지. 중에서 신축 84타입 초과 중대형 세대수가 800여 가구야. 기존 평형 중에서 85 초과에 해당하는 35평이 630가구거든. 그러니까 35평은 모두 중대형을 배정을 받을 거야. 그리고 27평 중에서 권리가액이 좀 높다 그러면 중대형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건 참고를 하고,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입지 가치가 높기 때문에 84타입은 19억 5천 정도 되고 124타입이 26억 4천이 나올 텐데 조합원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야 이쪽은. 참고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좀 언급을 하면 27평 고층동 같은 경우에 파사타입을 받으면 1311만 원 정도 나올 거고 35평이 파사타입은 환급을 6억 3,700, 그리고 124타입은 분담금이 5천만 원대 정도 나올 거니까 그 정도 참고하면 될 거고, 디테일한 상세 분석은 표를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의뢰를 해야 될 거야. 그거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목동 8단지거든. 진명여자관광학교 쪽에. 목동 8단지는 최근에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분양권을 두고 이견이 좀 있었어. 그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거고, 목동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아. 8단지가. 기존 1352세대에서 1881세대로 증축이 될 거고 공공주택 293세대를 제외하고 순수 분양 세대가 1588세대니까 사업성이 높지가 않아 이쪽은. 신축 중대형이 412세대고 기존 세대 중에 85초과 중대형이 241세대니까 기존에 있는 중대형은 모두 중대형 배정이 가능할 거야. 기존 27평 중에서 권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중대형 신청이 가능할 거야 이쪽도. 그리고 수도초등학교가 있는 이쪽이 목동 9단지. 목동 9단지는 앞단지에 비해서 관심도가 좀 낮은 편이긴 해. 9단지부터 10단지, 11단지 이쪽이. 기존의 1300세대에서 4050세대 규모로 건립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목동 10단지인데 위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외곽에 위치해 있지. 목동 10단지는. 목동 10단지는 그 재건축 설계사가 나우동인 건축사무소로 선정이 됐고 기존의 2160가구에서 40층 4050가구로 진행이 됐는데 추정 비례율이 102.2%야.
이쪽이 목동 11단지, 12단지 쪽인데 이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계획 자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1595세대에서 최고 41층 2679세대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어. 추정 비율이 100.29%. 그리고 목동 12단지는 1860세대에서 최고 43층 2810세대 그리고 추정 비율이 104.88%인데 목동 11단지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소음의 영향권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야 돼. 2호선 양천구천역을 기준으로 목동 13단지 14단지인데 규모가 커.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양천구청역 역세권인데 이제 지선이라서 영향력이 좀 낮지. 이쪽은 2280세대에서 3852세대로 중축이 되는데 기존 85초과 세대수가 1236가구야. 근데 신축 예정 중대형 세대수가 1162가구이기 때문에 기존의 35평 중에서 일부는 중대형 배정이 안 될 수가 있어. 조합원 분양가는 파사 타입이 16억 7천 정도 그리고 108.9 타입이 19억 3천 정도 이 정도 예상하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목동 14단지하고는 인접한 13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대수가 가장 많은 13단지하고 연계해서 단지가 조성됐을 경우에 13단지 건립계획 3852세대하고 합하면 거의 9,000세대 정도 되거든. 그러면 헬리오시티하고 거의 맞먹어 세대수가. 기존 용적률은 146%이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인 거고 20평 권리가액이 10억 7,900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5구 타입은 11억 2천대 그리고 파사 타입이 15억대야. 14단지 재건축 후에 모든 조합원이 파사 타입 이상을 받게 될 거니까 30평대를 생각한다면 그냥 20평대 매수해도 상관없어 이쪽은. 그리고 목동 재건축 투자할 때 참고를 해야 될 게 이슈가 하나 있지.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기준이 개정이 됐거든. 이 고도제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이카오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카오 개정안 발효가 25년 8월 4일자로 진행이 됐고 국내법 제정 기간이 2030년 1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야지만 돼. 높이 기준에서 제한을 안 받을 거면. 그리고 이제 전면 시행 기한이 2030년 11월 21일인데 물론 대마불사라는 게 있어. 이런 대단지들은 이런 그 층수 영향에서 사실 뭐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이 국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높이 제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어찌됐건 사업 시행인가가 빨리 나야지만 높이 제한에서 자유로울 거야. 이 규정은 김포공항 반경 11km에서 13km 구역은 45m, 60m, 90m 등으로 고도가 제한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파트 층수가 낮아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 목동을 단지별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분석을 해줬는데 러프하게 이 목동을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이 기존의 27평 기준으로 신축 파사 타입 총 매수가를 따져보면 12단지가 16억 5천대에서 8단지는 21억 5천대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이 총 투자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해야 돼. 왜냐면 총 투입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한 상태다. 그러면 12단지 매수하면 되고 입지 가치가 높은 곳을 선호를 하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5단지야. 그리고 5단지가 효율이 가장 높을 거라고 판단하면 돼. 그리고 나는 속도를 택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6단지 사야 돼. 6단지. 이 전체적인 5만 3천 세대 신축 단지의 개발이 시작이 됐으니까 이쪽을 주목을 해야 되고 가격 상승폭이 아주 높겠지. 문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 서울내 개발 부분은 어떤 시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변모하니까 이런 개발처들을 주목을 해서 계속 분석을 해나가야 돼. 투자를 할 거면.